안녕하세요. 오늘도 미니멀리즘과 정리의 가치를 전하는 행복 인생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에 사연 하나가 도착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지 않게 되었다는 한 시청자분의 이야기입니다.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을 따로 배우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비움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그런데 싶은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살짝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다음 영상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요. 20대 때는 그렇게 사고 싶은 게 많았어요. 월급 들어오는 날만 기다렸지요. 백화점 세일 한다고 하면 친구랑 약속 잡고 가서 한참을 돌아다녔습니다. 지갑은 가벼워졌어도 마음은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어요. 30대에도 그랬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결혼하고 집을 꾸미고 아이 물건을 사드리고 매일같이 택배 상자가 현관에 쌓였지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백화점에 가도 손이 잘 안 올라갑니다. 쇼핑몰을 한 바퀴 돌아도 살 게 없네 하고 그냥 나오게 돼요.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갔다가도 장바구니에 담기만 하고 결제는 안 누르는 거예요. 며칠 지나서 다시 보면 내가 왜 이걸 담았지 싶어서 다 빼버리지요. 미니멀리즘을 결심한 적도 없습니다. 절약하자고 다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절로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럽게 안 사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그게 왜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편한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옷입니다. 옷장을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검은색 티셔츠가 7장은 될 거예요. 비슷한 회색 카디건이 4벌쯤 되고요. 흰 셔츠도 몇 장씩 비슷한 게 걸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서 셔츠를 하나 샀어요. 디자인이 깔끔하고 색이 차분해서 마음에 들었지요. 집에 와서 옷장을 여는데 어땠는 줄 아세요? 거의 똑같은 셔츠가 이미 걸려 있는 거예요. 색만 살짝 다를 뿐이지요. 옷걸이 2칸 옆에 같은 옷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새로운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반복해서 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새로 보였을 뿐이에요. 사람마다 어울리는 색이 있고 편한 핏이 있고 손이 가는 소재가 있어요. 20대에는 그게 뭔지 몰라서 이것저것 사봤던 겁니다. 빨간 옷도 사보고 노란 옷도 사보고 짧은 것도 사보고 긴 것도 사보고요. 그런데 입어보니까 결국 손이 가는 옷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옷만 자꾸 입게 되지요. 나머지는 옷장 구석에서 자리만 차지하다가 결국 버려집니다. 40 넘고 50 넘고 60 넘으니까 이제 그걸 압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을 때 가장 편한지, 어떤 색이 내 얼굴에 잘 맞는지, 어떤 핏이 하루 종일 신경 안 쓰이는지, 그걸 알고 나면 옷이 잘 안 사집니다. 매장에서 예쁜 옷을 봐도 아,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구나 싶거든요. 옷장에 이미 답이 다 있으니까요. 새 옷을 사는 일이 줄어들면 옷장 정리하는 일도 줄어들어요. 옷장이 가벼우면 아침에 옷 고르는 시간도 줄어들지요. 그 시간만큼 하루가 길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구와 인테리어예요. 30대 때까지는 인테리어 잡지를 자주 봤어요. SNS에 예쁜 집 사진이 올라오면 저장도 해두고요. 우리 집도 저렇게 꾸미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지요. 그래서 자주 바꿨어요. 소파를 바꿔보고 식탁을 바꿔보고 조명도 새로 달아보고 매년 거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다 귀찮아져요. 새 소파를 들이려면 헌 소파를 빼야 하지요. 헌 소파를 빼려면 폐기물 신청을 하거나 누구한테 줘야 하지요. 그 사이에 거실은 어수선해지고요. 새 소파가 도착하면 또 자리를 잡아야 하고 며칠은 어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떠올리면 지금 이 소파도 충분히 좋네 싶어집니다. 이게 게을러진 걸까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의욕이 없어졌나 싶어서 살짝 서글프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구별할 줄 알게 된 것이라고요. 새 가구가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기분이 필요한 건지. 20대에는 그 둘이 똑같아 보였어요. 새로운 기분이 들고 싶으면 새 물건을 사면 됐지요. 지금은 다릅니다. 새로운 기분이 필요한 거라면 가구를 바꾸는 것보다 창문을 한 번 닦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커튼을 한 번 빨아다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거실 한 구석에 화분 하나 놓는 게 가구를 통째로 바꾸는 것보다 마음을 더 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구를 안 바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꾸지 않고도 새로워지는 법을 알게 된 겁니다. 있는 자리에 익숙해지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편한 일이더라고요. 익숙한 자리에 앉아서 익숙한 컵에 차를 마시는 그 순간이 새로 산 어떤 물건보다도 평온합니다. 세 번째는 좀 묘한 이야기예요. 옷장 한 구석에 특별한 날에 입으려고 사둔 옷들이 있어요. 비싸게 주고 산 옷이지요. 좋은 자리에서 입으려고 결혼식이나 동창회 같은 데서 입으려고 산 옷들이요. 가방도 그래요. 어디 좋은 자리 가야 들 가방. 평소엔 들기엔 너무 격식이 있어서 옷장 안에서 잘 모셔져 있는 가방. 구두도 마찬가지지요. 굽 높은 구두, 광이 반짝반짝한 구두. 1년에 두세 번 신을까 말까 하는 구두들이요. 40 넘으니까 그게 점점 안 신어집니다. 모임 약속이 잡히면 예전엔 며칠 전부터 옷을 골랐어요. 어떤 옷에 어떤 가방, 어떤 구두를 매치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지요. 약속 당일에는 화장도 평소보다 정성 들여 했고요. 요즘은 그냥 평소 입던 옷에 셔츠 하나 깔끔한 걸로 걸치고 나갑니다. 가방도 늘 쓰던 가방이에요. 구두는 편한 단화고요. 그게 무성의 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꾸미는 데 들이는 에너지보다 사람 만나는 데 쓰는 에너지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옷이 불편하면 자세가 신경 쓰입니다. 가방이 무거우면 어깨가 신경 쓰이고요. 구두가 아프면 발이 신경 쓰여서 대화에 집중이 안 돼요. 그렇게 신경 쓸 게 많으면 정작 만나는 사람한테 마음을 다 못 줍니다. 그게 더 무성의한 거더라고요. 우습게도 평범하게 입고 나간 자리가 더 편하고 더 즐거웠어요. 옷이 가벼우니까 마음도 가볍고요. 마음이 가벼우니까 대화도 잘 풀리고요. 그러고 나면 깨닫지요. 그동안 옷이 무거우면 마음도 무거웠던 거구나. 가방이 부담스러우면 그 자리 자체가 부담이었던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런 옷이 안 사집니다. 그런 가방도 구두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다 한번 입을 옷보다 매일 입을 옷이 훨씬 소중해졌어요. 네 번째는 화장품 이야기예요. 화장대 위에 화장품이 줄지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토너, 에센스, 세럼, 아이크림, 넥크림, 데이크림, 나이트크림, 거기에 마스크팩, 스파크림, 부스터까지요. 단계가 7개, 8개씩 됐지요. 광고를 보면 흔들렸어요. 새로 나온 세럼이 주름에 좋다더라. 어떤 크림이 화제라더라. 그러면 또 사보는 거지요. 화장대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안 쓰는 화장품이 늘어가고요. 유효기간이 지난 게 발견되면 아까워서 한참을 들고 있다가 결국 버리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 피부가 좋아진 건 화장품이 늘어났을 때가 아니었구나. 내 피부가 좋아 보일 때는 잠을 잘 잤을 때구나. 며칠 푹 자고 일어난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얼굴이 환합니다. 비싼 크림 발랐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반대로 며칠 밤을 새우면 어떤 명품 크림을 발라도 피부가 칙칙해요. 답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화장품 단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잠을 늘리는 것. 새 세럼을 사는 게 아니라 물을 더 마시는 것. 비싼 크림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하루. 이걸 알고 나면 화장품이 안 사집니다. 새로 나온 세럼 광고를 봐도 마음이 안 흔들려요. 비싼 크림보다 일찍 자는 하루가 더 효과 있는 걸 아니까요. 요즘 제 화장대에는 스킨 하나, 크림 하나 정도 있어요. 가끔 선크림 하나 더 하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화장대가 비니까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세수하고 바르는 시간이 1분도 안 걸리지요. 그 시간에 차 한 잔 더 마시는 게 피부에 더 좋더라고요. 마지막 5번째예요. 이게 제일 오래 걸린 깨달음이었어요. 우리 집에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사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보세요. 캠핑 갈 때 쓸 거라며 사둔 그릴, 손님 오면 쓰려고 산 와인잔 6개, 다이어트 끝나면 입을 2 사이즈 작은 옷, 시간 나면 만들 거라며 사둔 뜨개실 1봉지, 베이킹 한번 해보겠다고 산 오븐, 요가 시작한다고 산 매트, 책 다 읽으면 끓여 마실 거라며 사둔 비싼 차. 한 집에 이런 물건이 수십 개씩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언젠가는 잘 안 오더라고요. 캠핑은 2번 가고 그릴은 베란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손님은 1년에 한두 번 오니까 와인잔은 거의 그대로지요. 다이어트는 늘 진행 중이고 작은 옷은 옷장에서 색이 바래갑니다. 뜨개실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잊혀졌고요. 오븐은 한두 번 쓰고는 주방 한 구석에서 받침대가 됐어요. 요가 매트는 둘둘 말려서 베란다에 세워져 있고요. 이상하지요. 살 때는 분명 내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서 산 물건들이에요. 캠핑 즐기는 나, 손님 초대하는 나, 날씬해진 나, 뜨개질하는 나. 그 모습이 좋아 보여서 산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미래의 나는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40 넘으니까 알겠어요. 지금의 내가 안 쓰는 건 미래의 나도 잘 안 쓴다. 지금의 내가 캠핑을 안 가면 미래의 나도 잘 안 갑니다. 지금의 내가 손님을 안 부르면 미래의 나도 잘 안 불러요. 지금의 내가 책상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으면 미래의 나도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요. 환경이 바뀌어도 습관은 그대로지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언젠가를 위해서는 안 사게 됩니다. 오늘의 나에게 필요한 것만 사요. 그게 처음엔 좀 서운했어요. 나는 더 이상 새로운 걸 시도 안 하는 사람이 됐구나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도를 포기한 게 아니라 나를 정확히 아는 일이더라고요. 정말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으면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미리 사두고 언젠가를 기다리는 것보다 진짜 시작할 때 사는 게 더 잘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은 점점 가벼워져요. 오늘의 나에게 쓰이는 물건들만 남으니까요. 그게 이상하게도 더 풍요롭게 사는 길이더라고요. 오늘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옷이 안 사진다는 것, 가구가 안 바뀐다는 것, 모임용 옷과 가방이, 옷장에서 잠잔다는 것, 화장품이 줄어든다는 것, 언젠가 쓸 물건을 안 사게 된다는 것.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안 사게 되는 건 의지가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욕심이 사라져서도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지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안 써도 되는지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20대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샀던 겁니다. 사봐야 알 수 있었으니까요. 30대에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미래의 나를 위해서, 더 좋은 나를 위해서 자꾸 사뒀던 거지요. 지금은 압니다. 그래서 안 사도 돼요. 미니멀리즘이라는 거창한 말이 없어도 시간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비움이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비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오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요. 안 사는 건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옹색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더라고요. 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안 사게 되는 건 내가 늙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단단해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편한 게 최고지요. 정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한 시청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어떠셨나요? 나도 그런데 싶은 순간 분명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무엇이 가장 안 사지시는지, 어떤 순간, 아,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싶으셨는지, 여러분의 삶이 더욱 가볍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